네,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주식 종목 분석, 주식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획팁이고요.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한 지가 2019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19년 10월부터 했거든요. 그래갖고 횟수로다가는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년. 만으로는 5년이 좀 안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편하게 어쨌든 정보를 얻어 가시면 되는 거고요. 저야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저 역시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요번에 이제 하락장은 요번 주면 거의 끝이 나겠죠. 그죠? 한 2주 정도면은 폭락장, 어쩌면 오늘부터라도 미국장이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금요일은 좀 장이 좋겠죠. 목요일, 금요일이나. 어쨌든 장이 좀 이제 그만 빠질 텐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관세 폭탄에서 상호 관세가 됐든, 보복 관세가 됐든, 보통 관세가 됐든, 어쨌든 이 관세 폭탄을 이제 맞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려봐야 될 게 이제 빚 문제입니다. 빚. 자, 이제 빚 문제가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빚 문제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내수 침체를 갖고죠. 내수 침체. 그죠? 빚이 많으니까 못 쓰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빚이 많으면은, 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건전성 문제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야 될 때 금리가 되려 올라가겠죠. 금리가. 왜? 우리나라 자체의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가 있죠. 건전성 면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본적인 주체인 정부, 그 다음에 가계, 기업, 이 세 군데가 이제 빚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정부 역시도 더 이상 빚을 풀 수가 없고, 지금 국민연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죠. 환율도 월 초에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월 초가 되면 이제 국민연금이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이 뭐야, 환율을 누르는 거죠. 그죠? 네, 환율도 지금 148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조만간 1500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건 국민연금뿐인데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될 국민연금 역시도 부실하게 지금 기획재정부나 이러한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유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젊은이들은 미래를 보장할 자신들의 그러한 돈들을 정부 기획재정부와 정책자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빚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의 문제와 이제 대기가 되면서 이제 부실이 나옵니다. 부실. 어디가 개인이 파산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 부실이 어디로 지금 튀고 있냐면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단위 농협이나 단위 수협, 단위 축협, 지방이, 그다음에 저축은행으로 지금 부실을 급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실이 그냥 쭉쭉 올라가요. 연체율이 10%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심지어 제가 좀 이따 이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사들을 좀 볼 텐데요. 새마을금고는 이제 연대보증 스타일로 부실한 데가 이제 건전한 데와 합병을 시키면서 부실을 서로 이렇게 떠안게 됐죠. 부실을 이렇게 떠안게 됐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증을 해주고 하면서. 그죠? 이게 희석이 안 되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한 이 새마을금고는 이 부실에 의해서 계속 이제 침체가 될 텐데 지금 새마을금고가 한 1200개가 좀 넘게 있습니다. 1200개가 조금 넘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대 보증을 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경우 이 보고서에 의하면 3년 안에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에서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다망해요. 다망해.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지금 이런 식으로 연대 보증을 해주고 꼴값을 떨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이 지금 조만간 올 하반기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단위농협은 올 연말쯤에 그 뱅크런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넘겨봤자 내년입니다. 내년에 나와요.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건설업계도 한번 뭐 개폭락을 할 수밖에 없죠. PF 대출이 지금 제2금융권에서 많이 해줬는데 그게 지금 부실이 되면서 연체율이 10%가 넘어가고 결국은 건설업도 폭망하면서 이제 건설 회사 자체가 지금 주식은 이런 식으로 계속 아작이 나지만 어쨌든 뭐 요번 파동이 뭐 이 정도 되다 보면 또 한 석 달이나 넉 달, 어쨌든 이 하락 파동은 석 달이나 넉 달까지는 또 횡보 아니면 약세장처럼 약간씩 흐를 겁니다. 횡보 아니면 더 슬슬 빠지던가. 어쨌든 또다시 큰 하락은 이제 주택 시장이 빠지면서 가을부터 조심해야 된다. 빠르면 9월이고요. 대충 예측되는 게 빠르면 9월이고요. 늦어져야 11월 안에 주택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한번 개폭락을 하면서 이 개폭락을 하는 이유는 제2금융권의 붕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금융권의 붕괴. 지금 붕괴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만 자료 조사를 해보면 뭐 보고서 같은 데서 다 나옵니다. 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거 하나는 뭐죠? 국가에서 이런 거를 다 책임지고 엄청난 부실을 처리해주면서 재정을 투입하거나 아니면은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서야 돼요. 경기가.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관세니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새마을금고부터 저축은행, 단위농협들은 빠르면 가을이나 겨울 올해 잘 막는다 해도 내년엔 다 터진다. 내년 안에 다시 터진다. 자, 그래서 이걸 리스크를 이제 알기 때문에 주식이나 이런 거는 뭐가 있죠? 선행에서 환금성이 있죠. 주식은 환금성이 있어서 이 비유동성 자산인 부동산이나 금융기관의 몰락이 있기 전에 황금성이 있어서 주식은 먼저 빠진 거고, 다시 이렇게 뭐 갔다 왔다 빠졌다 이렇게 올렸다 하다가 또 가을이나 겨울쯤에 한 번 더 빠진다. 더 빠진다. 올해 우리 목표는 얼마다? 올해 12월까지 2천을 지지하느냐가 관건이다. 2천을 지지를 못할 수도 있다. 깰 수도 있다. 2천을 지지하느냐가 관건이다. 하반기에 실적도 개판,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부터 적자가 되겠죠. 마이너스 성장도 본격화되면서 거기다가 이러한 금융 리스크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2,000포인트를 지킬지를 관심으로 봐야 된다. 힘든 사람은 9월, 8월이 오기 전에 던지시고 도망가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도망가시라고. 여기다 박제하는 거예요. 도망가시라고. 예. 자, 그러면 기사 몇 개 보고 종목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관세보다 더 무서운 게 역대 최고. 1인당 평균 잔액 9,600만 원. 이게 뭐죠? 빚입니다. 1인당 평균 빚이 깐나기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빚이 9,600만 원이라는 자료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9,600만 원을 1인당 차주 평균 대출 잔액이 9,600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빚. 평균이 9,600만 원입니다. 저 9,600만 원 없거든요? 저 거의 없어요, 저. 근데 저도 9,600만 원으로 잡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빚도 이빠이 많아요. 요번에 망가지면 저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웃된다. 망가진 사람은 그냥 노숙자가 된다. 쉼터에 가셔야 된다. 무료급식 받아야 해요. 잘 대비하세요. 또 봅시다. 자, 빚에 갇힌 40대. 40대가 빚이 제일 많답니다. 일을 해야 될 나이죠. 30대, 40대. 1인당 대출 잔액이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40대는 1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높다. 이 가족들이 몇 명이 딸렸겠냐. 자, 내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40대가 1억 1천입니다. 곱하기 4를 하면
거의 4억, 4억 4천만 원 정도, 4억 4천만 원 정도의 빚들이 있는 겁니다. 이 이자를 계산해 보십시오. 한 달에 최소한 200에서 적게 내도 많이 내면 한 350까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 40대 가장은 최소한 500벌이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 안 좋고 일자리도 나가고 다 해외로 공장은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500 이상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넘쳐날까요? 예,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승복하십시오. 예. 이제 대출 빚을 줄이시면서 뭔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도 대출 받아서 하신 사람은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좀 보죠. 적자 늪에 빠진 새마을금고가 1년새 2배, 772곳. 적자입니다, 적자. 여기서 4분의 1은 연체율이 10%가 넘습니다. PF 대출이나 이런 게. 거의 실생이 힘들다고 봐야죠. 자, 기로에선 서민금융, 환경 1276개, 1276개에서 700개 이상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부실 PF 건전성 급속 강화. PF가 이자를 많이 준다고 제1금융권에서는 근데 위험하다고 이거를 거부를 했더니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아는 것도 없이 그냥 지가 뭐 그 대장이라고 동네에서 대장이고 지역의 대장이라고 지가 덥석덥석 물었죠. 예, 이사장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면 동네에서 알아주죠. 유지죠. 걔네들 때문에 지금 새마을금고가 다 고객 돈을 파먹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자 많이 준다고 새마을금고가 이제 그 뭐 신생아 관련돼서 오늘 12%짜리 고금리 상품을 내놨는데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새마을금고에 투자하는 사람은 제가 계속 새마을금고에 이제 큰 돈을 넣거나 저축을 하는 사람은 용자다. 용감한 사람. 자기 자산 상장 폐지될 회사에다가 주식을 사는 거다. 200원짜리 주식으로 얘기하면 200원짜리 주식을 사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새마을금고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자, 1276곳 중 772곳이 적자 쓰나미. 그죠? 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처리가 지연되고 적자 금고가 1년새 341곳으로 늘어났다. 정확히 4분의 1이 적자도 거의 회생 불가합니다. 부실 채권이 쌓이며 구조조 대상에 오른 금고도 급증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또 보십시오. 자, 금고에서 먼저 했던 방식이 뭐냐면요. 인출 사태 이후에 합병, 우량한 회사가 있으면 망할 금고를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손에 손잡고 같이 아우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 같이 침몰하고 있어요. 건전한 새마을금고까지도 같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작년에 여기 뱅크론이 나왔잖아요. 그죠? 합병을 계속 시작하고 있죠. 금고 구조 개선 본부를 뭐 실시해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 예금자 보호 기준으로 합병 대신 금고의 손실 금액을 보전하는 임금 우량 금고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같이 망하자. 같이 망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새마을금고는 뱅크런이 작년에 나왔어요. 인출사 때 이게 뱅크런입니다. 이 뱅크런을 잠시 미룬 거예요. 이 뱅크런이 이제 언제 나오냐? 올 연말이나 늦어지면 내년입니다. 이거 새마을금고에 예금하시는 분, 적금하시는 분은 용자! 아,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참 망한다고 사인을 보냈는데 계속 돈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재방송 보는 것도 그렇고 다 이런 공부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안전, 리스크 회피, 리스크에 대한 회피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러는 거죠.
투자의 기본은 리스크 회피입니다. 리스크 회피예요. 새마을금고 7월 자산관리 전문회사 출범 부실오명 벗어날까. 그죠? 드디어 이제는 자산을 전문 관리하는 회사를 해서 부실채권을 뭐 상매각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처리를 하겠죠. 이게 과연 될까요? 예, 자산관리 전문 자회사 출범, 준비 박자, 분기별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 등 회수 절차 추진. 이게 없어요. PF는 거의 그 사람들이 그 건설 뭐야 그 시행사가 그 자본금이 3%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없는 셈 치고 튀면 돼요. 그래서 먹을 게 없습니다. PF로 다 부도나면. 우리나라는 3%만 있으면 시행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건설사가 붙는 거고요. 물론 건설사가 시행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PF 부실심화, 새마을금고 연체율 고공행진. 연체율이 고공행진하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고 다들 배째라 하기 일부 직전인데 이 연체율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죠.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올해까지 PF 사업장 만기도래 실제 안정화되기까지 상당 시간 소요 전망. 자, 이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전에 뱅크런이 나올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예, 거의 뱅크런이라고 봐야죠. 예, 더 이상 사람들이 작년에도 그냥 국가에서 어떻게 해준다 하고 해서 예, 넘어갔죠. 그죠? 근데 이제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 자체가 우울해. 우울. 그러니까 이제는 뭐 돈을 더 쌓아놔도 미국도 망하고 지금 다 그렇게 생겼죠. 우울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좀만 뭔가 뭐 영업 정지됐다 이제 뱅크런으로 나오는 거예요. 뱅크런. 그죠? 그러면 뱅크런이 되면 뭐가 문제야? 인출을 못하게 샷다 내리고 그 문을 안 열잖아. 그러면 다달이 받는 돈 같은 경우도 그 문 열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 그러면 빠르면 좋지. 며칠 있다 열어주면 좋지만 만약에 뭐 몇 달이 갈 수도 있거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다달이 뭐 돈 뭐 받아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이거 생활금고 주은행으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시려면 주은행은 적어도 뭐 회사 은행 입금 통장이나 이런 거, 저 월급 통장 이런 거나 다달이 써야 되는 돈들은 꼭 5대 은행에 넣어두십시오. 앞으로 그러셔야 돼요. 예? 지금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금융 시스템 붕괴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 상태예요. 주식은 언제까지 한다? 예, 주식은 계속 다달이 점검하면서 그만할 때까지 해야죠. 왜냐면 어차피 이 제2금융권이 언제 터지냐 이제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고 뭐 적어도 가을까지는 가지 않을까 가을이나 겨울까지 버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침체나 이러한 그 부실이 급속화된다면 지금 뭐 부도나는 회사나 부도난 건설사도 엄청나게 많죠. 다 숨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중동이 있죠. 또 정부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다 속이는 거지. 이미 여러분들은 본인 직장이나 친구 회사들 물어보면 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 이런 상황. 우리나라 관세도 높아졌죠. 수출도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수입국이 돼야 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예, 부실이 안 터질 수가 없죠. 그죠? 빚도 많아요. 어디다 돌려막을 돈도 없어요. 돈 1,000만 원 구워보십시오, 현금.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본인의 마이너스 통장이 아닌 예, 친구나 지인한테 1,000만 원만 꺼보십시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돈 꾸기 굉장히 힘들어요. 100만 원 꾸기도 힘들어요. 100만 원 꾸기도. 예?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주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식으로. 어쨌든 간에 새마을금고가 지금 뭐 그냥 저는 더 뭐 제가 겁주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지만 대충 감이 오죠? 예, 여러분들은 뭐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어쨌든 금융이 터지면은 시스템 붕괴다. 그러면은 거의 주식시장은 뭐 한 13% 정도 하루에 빠질 거다. 최소한 13%. 예, 그 정도 예상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동양철관 축하드립니다. 네, 저번에 얘기했죠. 개인들이 많이 하는 동양철관.
예, 알래스카 가스관을 연결한다. 트럼프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요 얘기를 했습니다. 알래스카. 그래서 이 동양철관이 뭐 가스관 관련된 회사겠죠. 네, 알래스카 가스 통화 언급에 동양철강 상한가. 그렇죠? LNG 프로젝트 기대감, 철강 관광주 전반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동양철강이 이제 계속 기다린 거죠. 그죠? 차트 보시면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한번 쭉 올렸다 눌렸다 쭉 눌렸다 쭉 눌렸다 이제 오늘 쭉 올렸죠. 내일쯤 한번 올리면 또 이제 조정이 오겠죠. 그죠? 대체로 이제 뭐 이런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쨌든 윗꼬리 달고 빠질 확률이 있겠죠. 윗꼬리 달고 올렸다가 쭉 빠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동양철강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 뭐 그냥 그 루머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죠. 내일 잘 정리하십시오. 동양철강 갖고 계신 분들 내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동전주를 지폐주로 만들면서 두 배나 세 배를 먹는 게 유행이라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양철강도 거의 뭐 한 700원대? 700원도 아니죠. 한 650원부터 해서 거의 두 배 갔죠. 두 배. 단기간에. 그죠? 네. 내일 가면 뭐 한 2.5배나 뭐 그 정도 가겠죠. 이렇게 동전주를 지폐주를 만들면서 이렇게 세 배 해먹는 거, 두 배 해먹는 게 유행이다. 이런 거 많습니다. 예, 제가 뭐 다 얘기는 안 해드려요. 바빠요, 바빠 저도. 저도 ABL 바이오가 생각같이 잘 못 가는데 역시 예상대로 요 고가에서 지금 요 전번 고가에서 여기서 계속 지금 요거 메꾸고 가려고 그러죠. 메꾸면 다시 갑니다. 메꾸면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그 기술 입전이 하나 되고 있는데 4조짜리가 또 터졌죠. 그럼 더 가죠, 당연히. 4조짜리가 더 터졌는데. 그죠? 기술력이 있죠. 그래서 아마 더 갈 거예요. 더 갑니다. 근데 요 갭을 메꾸고, 뭐, 요런 데 갭들 보이죠? 갭 메꾸면 다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은데도 안 좋아서 좀 덜 가는 거죠. 장만 좋으면은 더 가야죠. 그죠? 더 가야 됩니다. ABL 바이오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 잘 사십시오. 저점에 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BL 바이오였습니다. 자, 올릭스 역시도 뭐 많이 빠졌었죠. 오늘 좀 올렸습니다. 그죠? 자, 올릭스 역시도 기술전이 됐죠. 기술이 됐죠. 이제 요거 찍고 반등 주려고 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계속 돌리면서 뭐 내일부터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재차 하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탁 올리다가 올릴 수도 있어요. 자, 올릭스 역시도 지금은 뭐냐면은 기술 이전이 됐다 하는 게 발표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올리기 시작해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돼요. 옛날처럼 기술 이전 되기 전에 막 이빨 올려놨다가 이렇게 쭉 올려놨다가 기술 이전 됐다고 이렇게 쭉 올리고 쭉 빼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요즘엔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승부수를 띄워요. 그렇습니다. 자, 올릭스 역시도 돌릴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 더 한다고 그러죠, 얘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더 할 때까지는 요걸 못 넘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더 하면 넘어가겠죠. 올릭스였습니다. 자, 보라티알 요즘 같은 폭락장이 그래도 주가를 계속 차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많지 않아요. 아까 같은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거 되지 않는 이상 주가가 이렇게 뭐 차트를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차트 유지하고 있죠? 이제 원데이 투데이죠. 회사에서 이제 화장품에 대한 그 회사 인수하기로 한 거를 발표를 이미 시장에선 다 알고 있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더 쭉 뻗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바로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적어도 다음 주, 요번 주에도 발표 안 하고 다음 주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보라티알 같은 경우도 기다리면 먹는다. 그죠? 요즘 같을 때 이 정도 차트 만들어주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죠? 주봉 역시도 5일선 위에서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요번 주라도 내일이라도 이렇게 올릴 수 있죠. 그죠? 예. 요번 주에 올릴 수도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쯤 발표 나오면. 근데 발표를 안 해. 이 사장놈들이 들어온 거야, 이게. 뭐, 자꾸 친인척이든 뭐 누굴 사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차명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뭐, 주주총회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주주총회에서 분명히 화장품, 뭐, 쌈박한 회사 인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발표를 안 해. 이게 참 미치는 거죠. 이 코스닥 잡주들이 다 이래요. 회사가 좀 사장이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 상장사 사장들을 직접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만난 뭐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본 코스닥 주로 코스닥이죠. 상장사 사장들은 거의 소도둑이었어요. 소도둑 얼굴이. 소도둑이나 양아치 있죠. 뺀질뺀질 된 얼굴. 예, 개기름 흐르고 머리 개기름으로 넘기고 그런 애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바이오나 이런 쪽은 그래도 조금 뭐 학자나 이런 교수나 뭐 연구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걔네들도 이 뭐야 HLB를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생양아치가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 사장들을 뭐 좋게 볼 것도 없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운때 잘 맞아서 회사 한 건데 좀 뭐 발표할 건 빨리 발표하고 그래야죠. 대체로 양아치들이 많죠.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얘네들은 엿을 매기고 양아치 짓을 하니까 양아치죠. 그죠? 양아치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그, 뭐, 누구, 뭐, 회사가 뭐, 어떻게 뭐 해서 뭐를 이룩 해서 뭐 공장을 키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하는 꼴. 자, 지금 뭐야, 백종원 씨도 지금 보시면 뭐, 이 상장회사 되면서 다 까발리죠? 다 조작한 거, 뭐, 외국 뭐야, 그 중국산 쓴 거, 그전에는 얘 우러러 봤잖아. 내가 백종원 나 옛날에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백종원 나는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들다. 왜 자기가 남의 저기에 대해서 막 사사건건 뭐라고 그러냐. 자기도 내가 봤을 때, 그, 체인점 가면 맛없는 데도 많은데, 망한 데도 많고, 근데 뭐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가끔 글 쓰면은, 백종원을 어떻게 하는데 백종원을 욕하냐고 막 그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아유, 우선은 그 체인점 가서 먹어보면 알잖아요.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데 뭐 백종원이 얼마나 맛있겠어. 드디어 이제 상장에 의해서 이제 투명하게 양아치라는 거 그런 게 다 밝혀지는 거죠. 백종원도. 그렇습니다. 네, 해성 에어로보틱스 요것도 오늘 좀 상승을 해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많이 빠졌죠. 생각보다. 그래도 여기 쌍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을 주려고 합니다. 그나마 빠진 종목 중에 여기서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못 가고 다시 눌러서 쌍바닥을 만들어서 이런 건 다시 재차 상승하면 크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갈 때는 굉장히 크게 갑니다. 이 구간 갈 때 꼭 먹으셔야 돼요. 자, 해상 에어로비틱스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매각하면은 아주 대박이죠. 매각하면 최소한 10,000원 이상은 먹습니다. 네, 해상 에어로비틱스였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터리 한번 볼게요. 거의 뭐 보시면은 넥스트 레이트 지금 거래가 아직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애프터마켓에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좀 있다가 가도 가죠. 그죠?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터리하고 핑거 있죠. 이 두 종목은 꼭 드셔야 돼요. 이게 STO 관련돼서 둘이가 거의 쌍두마차죠. 그죠? 물론 뭐 서울 옥션이나 K 옥션도 있고 또 IT IT 샌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갤럭시와 머니터리하고 핑거가 쌍두마차로 가고 있습니다. 차트도 조정이 줄구간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나쁜 차트 아니에요. 좀 빠질 수도 있죠. 그죠? 버티십시오. 갤럭시 모니터리 꼭 드셔야 돼. 자, 핑거는 생략하겠습니다. 핑거도 꼭 드시고요. 핑거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링크 제니시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링크 제니시스 같은 주식이 전형적인 이렇게 상승하다가 계속 빠진 거죠. 사실은 여기서 빠져서 한 이 정도에서 돌릴 줄 알았는데 더 빠졌습니다. 과매도 상태입니다. 과매도. 그래서 조만간 뭐 한번 이렇게 쭉 올리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뭐야 이렇게 많이 빠졌죠. 이렇게 쭉 흘러내렸는데 그래서 한번 올렸다가 또 눌렀다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어쨌든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경우 어, 여기에서 어디까지 여기가 됐든 어디까지 가는 그 구간이 특히 동전주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 상승 거래일 7거래일에서 10거래일 가는데 거의 3배 정도가 갑니다. 이렇게 구간을 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 동전주 중에서 많이 빠진 주식들 있죠. 그런 주식들이 이렇게 V자 반등이 한번 나오면 7일에서 10일만 버티면 3배를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날짜 계산된 주식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주식들 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링크제이시스도 거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서 V자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V자 반등. 이렇게 나올 종목들이 꽤 됩니다. 지금. 특히 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아요. 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6,000원에서 빠져갖고 뭐 500원까지 빠졌다고 칩시다. 그럼 500원에서 쭉 올려서 한 1,500원 정도를 한 7일에서 10거래일 안에 그냥 이렇게 V자 반등으로 가는 거죠.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유행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한 7일에서, 거래일로 7일에서 뭐, 10거래일이니까 한 2주 정도, 2주 정도를 잘 버티시면, 2배에서 3배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집회주였던 게 동전주가 돼서, 뭐, 500원 깨지거나, 뭐 그런 주식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고성 저기로다가, 아, 지금 이제 셀레스트라. 자, 이 셀레스트라가 이게 뭐냐면요. 클리노믹스입니다. 클리노믹스. 클리노믹스는 예상대로 거래 정지가 됐죠. 그죠? 제가 이거 누가 오늘도 싸다님이 몰빵 쳐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뭐 여기서 잘 빠져나갔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오늘도 싸다님하고 뭐 어떤 뭐 관계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오늘도 싸다님이 어떻게 거래할까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게 맞는 거죠. 여러 명의 회원들도 있고 그런데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도 싸다님 같이 이렇게 뭔가 무모한 주식을 몰빵하는 그 본인의 이 투자 스타일이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투자 스타일이 좀 바뀌셨으면 해요. 너무 위험한 거에는 너무 그 몰빵을 하고 이런 그런 무모함은 나름대로 이렇게 그 사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하셔야 돼. 사지 말아야 될 가이드라인.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싸다고 갈 것 같다고 사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거래 정지돼요. 거래 정지.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 거래 정지 될 수가 있었냐면 이렇게 막 가다가 뺄 때 있잖아요. 200원대까지 빼면은 우선 의심해야 돼. 200원대까지 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갈 줄 알잖아요. 이때 급등 나오면서 이게 거의 설거지죠, 뭐 설거지. 그죠? 세력이 마지막 설거지를 한 거죠. 그죠? 여기서 한번 더 올렸다가 뭐 잠깐 또 조막손이 해먹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간 거죠. 그죠? 결국에는 이 가격대에 거의 돌아온 거죠, 이 가격대로. 그죠? 예. 그래서 이 가격이 이 정도까지 빠지면은 의심해야 돼. 이런 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그것도 2월에서 3월 저 적정 비적적 이게 감사 보고서 나올 때 요때 이렇게 빠진다? 이거는 거의 상패 소문이 돈 거예요.
물론 얘가 이제 뭐 관리 종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회사의 재무적인 거는 이제 당분간 힘들겠죠. 뭐 감자를 하든 뭐 증자를 하고 뭐 해서 뭐 회사가 이제는 주 중심 축을 잃었기 때문에 어, 이런 회사가 몇 년 후에 거의 사라질 확률이 높아요. 네, 계속 탈바꿈하면서 한번 급등했다 또 빠지고 막 그런 뭐 한마디로 지랄을 하듯이 뭐 급등도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언젠가 끝은 안 좋더라고 몇 년 후에.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서 셀레스트라, 구 클리노믹스. 클리노믹스 사고 계속 몰빵해서 보유했으면 이제 거래 정지에다가 뭐 거래정지가 풀릴 수도 있고요. 안 풀릴 수도 있죠. 예, 안 풀리면 뭐 상장 폐지로 갈 수도 있죠. 지금 어쨌든 감사는 부적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뭐야 관리 종목도 안 되고 상폐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지만 뭐 투자를 오래 하시면서 하면 할수록 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리스크. 예, 리스크 관리. 자,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쓸데없이 새마을금고나 뭐 이런 저축은행이나 단위 농협, 수협, 축협 뭐 이런 데를 제2금융권을 까는 이유가 뭐죠? 그게 금융시간이 그게 붕괴가 되면 이거는 엄청 큰 뭔가 충격으로 주시장이 뭐 13%막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하루에. 예, 그건 회피해야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피하라고. 어? 그런 게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회피하라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상승장에서 먹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거 오래 하면 할수록 다만 얼마라도 있으면은 상승장에 또 뭐 몇 배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